씨름 3세판 대 스모 단판 승부 한일 미래 인공지능 산업을 바꾼다. 안녕하세요. 한일 반전 채널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1980년대 세계는 한국을 비웃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는 나라가 반도체를 만들겠다고? 일본 기업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불과 40년 후 세계 반도체 1위는 한국이 되었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드라마틱한 역전의 비밀이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가 즐겨보던 씨름 경기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족 고유의 씨름 3세판과 일본의 스모 단판 승부라는 겉보기엔 단순한 규칙의 차이가 어떻게 21세기 기술 패권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변수가 되었는지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스포츠 비교가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한국인의 DNA와 완벽을 추구하다 변화에 무너진 일본의 대서사시입니다. 승부의 원형은 다시 한번 이것이 운명이다입니다. 여러분, 씨름을 보면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첫 판에서 완패한 선수가 두 번째 판에서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고 세 번째 판에서 최종 승리를 쟁취하는 모습을요. 관중들은 열광하고 첫 판의 패자였던 선수는 영웅이 됩니다. 왜 우리 조상님들은 3세판이라는 규칙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인의 가슴 깊은 곳에 새겨진 신념 때문입니다. 한 번 진 것으로 모든 게 끝나지 않는다. 우리에겐 반드시 역전의 기회가 온다.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상적 자기지향성을 가진 민족 중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내가 누구인가 보다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더 집중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일들을 우리가 해낸 이유입니다. 6.25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기술 후진국에서 IT 강국으로, 문화 변방에서 K-팝과 K-드라마로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1987년 어느 겨울밤 서울 외곽의 삼성 반도체 연구소 팀장 김철수는 200번째 디램 시제품 테스트 실패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엔지니어들은 비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이 반도체를 만들겠다니 개가 웃을 일이다. 젊은 연구원들은 좌절했습니다. 하지만 김 팀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외쳤습니다. 이건 첫판 패배일 뿐이야. 우리 할아버지들이 임진왜란 때 7년 동안 싸워 이겼고 우리 아버지들이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서서 200번 실패했으면 201번째에 성공하면 돼. 씨름에서 첫 판 진다고 끝나나? 3세판이야. 3세판. 우린 아직 두 판이 남았어. 그날 밤 연구소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한국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 디램 개발에 성공합니다. 온 세계가 놀라워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3세판 DNA입니다. 한국인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다음 판을 위한 귀중한 데이터입니다. 한국인은 한 번 넘어졌다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일어서서 전략을 수정하고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이 DNA가 우리 피 속에 흐릅니다. 직장인이 퇴근 후 학원에서 자기 개발하는 모습, 한 번이 실패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창업가들. 첫 오디션 탈락 후 더 열심히 연습해 스타가 된 K-팝 아이돌들은 모두 3세판 정신위. 현대적 발현입니다. 씨름의 3세판은 한국 사회 전체에 회복 탄력성이라는 무기를 장착시켰습니다. 첫 실패 후 주저앉지 않고 즉시 재도전하는 문화는 빨리빨리 정신과 결합해 초고속 학습 사이클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미국 실리콘밸리에 빨리 실패하라는 문화를 우리 한민족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실천해왔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을 씨름의 3세판이라고 불렀을 뿐입니다. 이제 일본의 스모로 가 봅니다. 스모는 신성한 의식, 엄격한 규율, 그리고 단 한 번이 승부입니다. 도요토표라는 신성한 원 안에서 단 몇 초의 충돌로 한쪽이 넘어지거나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승패가 결정됩니다. 재경기는 없습니다. 변명도 없습니다. 이것은 일본 사무라이 문화의 정수입니다. 한 번이 칼질이 생사를 가른다. 그러므로 완벽하게 준비하고 결과는 담담히 받아들여라. 이 문화는 일본에 놀라운 것들을 선물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장인 정신, 정밀 기계 기술, 반도체 소재 분야의 독보적 위치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1980년대 일본은 재팬 에즈 넘버원이라 불리며 사실 미국마저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함정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 실패가 가져오는 치명적인 두려움이 상존합니다. 2007년 도쿄 소니 본사 회의실입니다.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하기 직전 소니 경영진 회의실에 젊은 엔지니어 다나카가 제안서를 들고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스마트폰 시장에 진입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에도 늦습니다. 하지만 임원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다나카군, 우리는 워크맨으로 세계를 정복해내. 그것은 10년간의 완벽한 준비 끝에 나온 결과였어. 우리의 스마트폰 기술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네. 배터리 문제, UI 문제, 생태계 구축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된 후 단 한 번이 완벽한 출시로 시장을 점령해야 하네. 자네처럼 서두르다가 실패하면 소니의 명예에 치명상을 입혀. 다나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단판 승부에서 질 수 있다는 두려움 앞에 무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애플의 아이폰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사실 일본 전자업계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판 승부의 함정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것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통째로 바뀌는 순간 완벽한 준비를 기다리다가 기회 자체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3세판 정신은 일단 뛰어들고 시장 반응 보고 나서 빠르게 수정한다는 전략으로 스마트폰 시대를 선점했습니다. 삼성 갤럭시 초기 모델들이 완벽했나요? 아니요. 하지만 매 세대마다 조금씩 개선하며 결국 세계 1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3세판 전략입니다. 일본의 단판 승부의 철학은 일본의 경이로운 품질 문화를 선물했습니다. 도요타의 카이젠, 소니의 장인 정신, 일본 반도체 소재의 독점적 지위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혁명 시대의 이 단판 승부 정신은 완벽주의의 저주가 돼버렸습니다.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는 80% 완성도로 출시 후 업데이트가 승리의 기본 전략인데 일본은 100% 완성 후 출시를 고집하다 시장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현대산업 전장에서 펼쳐진 DNA의 대격돌, 한국의 기적적 역전극인 21세기 최대의 문화 현상. K 콘텐츠 이야기를 봅니다.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 유튜브를 강타했을 때 일본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한국 대중문화가 우리를 넘어섰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기생충 K 콘텐츠는 마치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비결이 뭘까요? 바로 3세판 DNA입니다. 2015년 한 예능 PD 박민수는 새로운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첫 방송 시청률은 참담한 1.2%였습니다. 광고주들이 빠지고 방송국은 패닉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이었다면 어땠을까요? 바로 명예로운 실패 프로그램 종료로 방송을 끝냅니다. 하지만 박 PD는 달랐습니다. 좋아, 1판. 졌다. 데이터 분석 들어간다. 시청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한 다음 2판 전략을 완전히 바꾼다. 그는 실시간 SNS 반응을 분석하고 시청자 게시판을 샅샅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저 사람들은 경쟁이 아니라 성장 스토리를 원한다. 방송 3주 만에 프로그램 컨셉을 180도 전환했습니다. 5회차부터 시청률이 급상승하기 시작합니다. 방송 최종회에는 15.7%를 기록하며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K 콘텐츠의 무기입니다. 씨름의 3세판 정신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배우고 빠르게 변신합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동혁 감독은 시나리오를 10년 동안 여러 제작사에
제출했지만 수십 번 거절당했습니다. 일본식 사고라면 이미 단판에서 졌다 포기하자 였을 겁니다. 하지만 황 감독은 거절은 일판일 뿐 나는 계속 도전한다 라는 3세판 정신으로 버텼고 결국 넷플릭스라는 새로운 판을 만나 전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반면 일본 콘텐츠는 어땠을까요? 일본 애니메이션은 여전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거대한 내수 시장이라는 안전한 도효 안에 머물며 글로벌 OTT 시대라는 새로운 판으로의 전환이 늦었습니다. 2020년대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가 세계를 재편할 때 일본 콘텐츠 업계는 기존 TV 방송 시스템과 극장 배급이라는 완성된 질서를 지키려 했습니다. 단판 승부에서 이미 이겼는데 왜 새로운 판으로 가야 하나? 하지만 세상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핵심 전략은 빠른 피벗입니다. 첫 시도가 실패하면 즉시 방향을 틀고 새로운 접근을 시도합니다. K-팝 기획사들이 데뷔 후 6개월마다 콘셉트를 바꿉니다. 한국 드라마는 중간에 스토리를 수정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모두 씨름의 3세판 DNA입니다. 반면 일본은 완벽한 기획, 완벽한 실행 단판 승부를 선호합니다. 이것은 안정적이지만 변화무쌍한 글로벌 트렌드에 대응하기엔 너무 느립니다. 이 3세판 DNA는 반도체 전쟁에서 불가능을 승리의 현실로 만들어냅니다. 이게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1983년을 기억하십니까? 아니,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이 많겠죠. 그때 한국은 세계 후진국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삼성이 선언합니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겠다. 세계의 반응은 한마디로 미쳤나? 였습니다. 한국은 기술도 없고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일본 도시바와 히타치는 비웃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우리 기술을 따라오려면 최소 30년은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한국인의 3세판 DNA를 몰랐습니다. 한국인은 불가능이라는 말을 들으면 오히려 더 불타오르는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1986년 여름 삼성전자 기흥공장 64K 디램 개발팀은 579번째 실패를 기록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지쳐 있었습니다. 그때 이건희 회장이 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침통한 표정의 엔지니어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첫 판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579번 실패했다는 것은 579가지 안 되는 방법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임진왜란에서 초반에 졌습니까? 졌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7년을 버텨 결국 이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겁니다. 580번째 시도 시작합시다. 공장에 함성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불과 38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 삼성전자 64K 디램 개발 성공.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일본은 충격을 받아 즉시 256K 디램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한국은 따라올 수 없을 것이다. 삼성전자는 그럼 우리는 일본의 256K를 넘어 바로 1메가로 간다. 전 세계가 다시 한번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후 한국은 세계 최초로 1메가 디램을 개발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일본은 단계적 완벽 추구 전략이었습니다. 64K 완벽, 256K 완벽, 1메가 완벽, 단판 승부의 DNA입니다. 한국은 도약적 추격 전략이었습니다. 64K에서 배우고 256K는 건너뛰고 바로 1메가로 도전했습니다. 바로 3세판의 DNA입니다. 한 판에서 지더라도 다음 판은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는 전략입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 결과는 여러분이 더 잘 압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0% 이상입니다. 그 잘나가던 일본 반도체 기업들 도시바 메모리는 매각되었고 엘피다는 파산했습니다. 지금 일본은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없습니다.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을 우리는 해냈습니다. 바로 카이젠과 피벗의 충돌입니다. 일본의 카이젠 개선은 기존 시스템의
점진적 개선입니다. 99%를 99.9%로, 99.9%를 99.99%로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한국의 피벗은 판 자체를 바꾸는 급진적 전환입니다. 99%짜리 시스템이 안 되면 아예 새로운 120%짜리 새 시스템을 만드는 과감함입니다. 사실 21세기는 피벗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겼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듣고 계시면 기분이 정말 좋으실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말 대단하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자는 승리에 취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의 3세판 DNA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깊이의 부족입니다. 다음 판에 대한 집착이. 때로는 이번 판을 제대로 이해하고 마스터하는 것을 소홀하게 만듭니다. 2025년 한국의 한 AI 스타트업 대표 이수진은 투자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6개월마다 비즈니스 모델을 피벗했습니다. 챗봇에서 시작해 추천 알고리즘으로 지금은 생성 AI 서비스로 저희의 민첩성을 보세요. 하지만 투자자는 날카롭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당신 회사의 핵심 기술 역량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6개월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당신들이 정말 깊이 이해하는 기술은 무엇인가요? 이수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빠른 전환에만 집중하다 보니 깊은 전문성을 놓쳤습니다. AI 시대는 이전과 전혀 다릅니다. 단기 역전승만으로는 부족합니다. AI는 기초 수학, 알고리즘 이론, 컴퓨팅 파워라는 깊은 뿌리가 필요합니다. 구글, 오픈 AI, 딥마인드가 AI를 선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10년, 20년 동안 한 분야를 파고든 초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빠릅니다. 하지만 때로 빠른 것보다 깊은 것이 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둘째, 윤리와 책임에 대한 경시입니다. 일단 이기고 보자는 마인드는 단기전에선 유효합니다. 하지만 AI처럼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기술에서는 위험합니다. 2025년 한국의 한 AI 기업이 개발한 채용 AI가 여성과 특정 지역 출신을 차별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국제적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변명했습니다. 빨리 출시하는 게 목표였어요. 윤리 검증은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AI 시대에는 한 번의 실패가 회사를 넘어 국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 재도전의 기회 자체가 봉쇄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본에게서 배워야 할 완벽한 준비와 사회적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시대의 일본은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일본에게는 여전히 우리가 가지지 못한 무기가 있습니다. 첫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초과학 기술입니다. 반도체 소재, 정밀 기계, 로봇 공학, AI 시대의 하드웨어 인프라는 여전히 일본 기술에 의존합니다. 둘째, 장인 정신입니다. 한 분야를 수십 년 파고드는 문화는 AI처럼 깊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만약 일본이 우리의 빠른 실행력을 배우고 우리가 일본의 깊은 전문성을 배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한일 양국은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씨름의 3세판과 스모의 단판 승부를 통해 한일 양국의 DNA를 깊이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기적의 나라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일어섰습니다. 기술 후진국에서 반도체 1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문화 변방에서 K-팝과 K-드라마로 세계를 정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은 우리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씨름의 3세판 정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냉정하게 인정했습니다. 다음 판 AI 시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에게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빠른과 깊이의 균형입니다. 승리와 책임의 조화입니다. 단기 성과와 장기 비전의 융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들의 완벽주의와 장인 정신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며 AI 시대의 기반 기술에서 필수
불가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끈질기게 재도전하는 씨름꾼의 정신이 흐릅니다. 첫 판에서 졌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어서서 전략을 수정하고 더 강하게 돌아옵니다. 6.25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섰습니다. IMF 외환위기에서 금반지를 팔아 일어섰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서 일어섰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서도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반드시 일어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순히 일어서는 것을 넘어 지속 가능한 승리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폭발적인 에너지를 일본의 철저한 기초 연구와 결합한다면 세계 최강자가 됩니다. 우리의 빠른 실행력을 사회적 책임과 윤리의식으로 뒷받침한다면 무적함대가 됩니다. 우리의 3세판 정신을 한 판 한 판을 의미 있게 싸우는 깊이와 결합한다면 그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의미의 글로벌 리더, AI 시대의 선도국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나요? 우리 안에 흐르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DNA 정신이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나는 어떤 판에서 재도전하고 있는가요? 내 삶에서 3세판 정신을 발휘한 경험이 있는가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이 더 많은 한국의 자긍심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첫 판에서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판에서는 반드시 이깁니다.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DNA입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만나겠습니다. 대한민국 파이팅! 여러분, 파이팅!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